자, 그렇다면 인천 계양을 지역을 빼놓을 수 없겠죠. 인천 계양을은 뭐 다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도 재선 고지에 오르게 됐습니다. 오늘 새벽 이재명 대표 캠프 사무실을 찾아서 이러한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지역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기도 할 것이고 민생을 책임지라는 그런 책임을 부과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나라 국정이 퇴행을 멈추고 다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지역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여론조사도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된 지역이죠. 아마 가장 많이 발표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인천 계양을이 많은 관심을 모았던 지역이고,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제 새벽에 김혜경 씨와 함께 이제 거의 승리가 확정이 된 그 시간 이후에 캠프 사무실에 나타나서 김혜경 씨와 함께 자리에 착석을 했고 아까 보신 것처럼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원희룡 후보는 결국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국토부 장관을 지내고 바로 이제 대선 후보로 있다가 이제 이 인천 계양을의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결국 패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들께서 정권에 대한 견제와 심판이 더 시급한 것으로 보지 않았나 라고 보여집니다만 지지해 주신 분들 또 우리 계양의 발전과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뜻을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그 뜻을 앞으로 더 잘 받들기 위해서 더 돌아보고 분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54.12, 원희룡 후보 45.45, 그러니까 10%포인트 차이가 좀 안 되네요. 최수영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승리로 끝났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재명 대표의 승리로 끝났다는 게 단순한 결과의 그 의미긴 하지만 저는 거기에 행간에 있는 의미는 또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사실 원희룡 후보가 1월 달에 거기에 계양에 출마 선언하면서 이른바 선당호사의 모습을 보였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가로막는 큰 돌덩이 치우러 가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이래 거기에서 정말 낮밤 없이 주야로 이천수 위원장과 함께 같이 뛰어다녔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까지 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원희룡 후보가 워낙 열심히 뛰니까 계양에 발이 묶인 이른바 마크맨 역할도 저는 원희룡 후보가 충실했다고 봐요. 그래서 비록 선거에서는 졌지만 그런 어떤 정치인, 특히나 리더로서는 단순히 성적을 떠나서 어떤 서사,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내러티브, 그다음에 갖고 있는 희생정신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각인되고 당인들에게 그게 어필될 때 비로소 더 큰 정치인 저는 도약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의 패배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다. 더 큰 도약을 위한 충분한 본인의 어떤 스토리를 쌓아나가는 과정이었고 이번에 그것을 온몸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당이 어떤 위기에 또 봉착하거나 상황이 올 때마다 원희룡을 손짓하는 그런 그 요구들은 계속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인천 계양을의 결과까지 짚어드렸고 이번에는 선거 막판에 좀 논란을 빚었던 민주당 후보가 2명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정의 김준혁 후보 그리고 경기 안산갑의 양문석 후보 얘기인데 결론은 두 후보 모두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당선이 됐습니다. 김준혁, 양문석 당선인의 목소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했던 발언이나 글 속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많은 분들께 사과를 드리면서 정치인으로 출발하면서 보다 신중한 행동과 언어로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법, 실수 철저하게 경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은 또는 우리 캠프는 놓치고 허용했습니다. 편법과 실수가 없는 정치인 그리고 캠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수원정에서 김준혁 후보는 국민의힘의 이수정 후보와 격차가 얼마 안 났습니다. 50.86, 49.13 이랬으니까요. 경기 안산갑에서는 10%포인트 이상 차이로 양문석 후보가 국민의힘의 장성민 후보를 앞섰습니다. 그런데요, 송영훈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막판에 김준혁 후보와 양문석 후보에 대한 굉장히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두 명의 후보가 결국 당선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글쎄요, 일단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는요, 그 최종 득표 차이가 굉장히 근소했던 점으로 볼 때 그 막말 논란이 영향을 분명히 미치기는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수정 후보가 상당히 많이 추격을 했고 실제로 개표 과정에서도 막판까지 앞서 있다가 네. 역전을 당해서 그 낙선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준혁 후보는 분명히 선거에 영향이 있었고 또 다른 지역의 유권자들의 선택에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다만 그 정도가 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다음에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당선은 됐습니다만은 그 이후의 절차들은 사실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관위가 특히나 그 재산 축소 신고에 관해서 지금 고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또 지켜볼 부분이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아마 김준혁 후보의 저 경기 수원정은 정말 뭐 막판까지도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근데 결국 김준혁 후보가 새벽 시간으로 들어서면서 조금씩 추격을 하면서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 이제 승자가 됐고,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조 3인방 이현주, 전현희, 추미애 이 세 분도 다 세 명 다 모조리 당선입니다. 이현주 후보는 경기 용인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서울 중성동갑,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경기 한안갑, 세 명 다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 세 명의 이제 당선인 가운데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번에 6선 고지에 오르게 됐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차기 국회의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추미애 당선인이 이 국회의장과 관련해서 본인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혁신 의장이 필요하다, 이런 그 공감대가 선거 초반부터 일찍이 여론상 있었던 것 같고요. 흔들림 없는 역할을 기대하신다면 주저하지는 않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대파가 좌파도 우파도 아니듯이요. 네, 국회의장도 물론 당연히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중립은 아닙니다. 국회 개원하고 나면 국회의장 하시겠는데요? 협치를 많이 강조하시던데 지금의 그 민심은 저는 비례대표 후보들의 던진 표 보면 협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민치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민심과 일치하게 가라. 네네. 아주 국회의장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는 6선 고지에 이르면서 이제 차기의 유력한 국회의장 후보가 됐는데, 오늘 본인 스스로도 이 국회의장과 관련해서 주저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국회의장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중립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박성민 최고 보시기에는 추미애 당선인이 차기 유력한 국회의장이고 실제로 국회의장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매우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만약에 이제 추미애 의원께서 의장이 되신다면 이제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도 있는 것이고, 원래는 이제 규정상에 이렇게 선수를 제한해 놓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보통 관례상 이제 최다선 의원에게 이 자리를 좀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전략적으로 고려되는 자산 중에 아마 한 명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본인이 저 정도로 어필을 하는 건 사실상 출사표를 던졌다고 봐야 돼요. 국회의장직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내부의 동의, 의원들의 총의 이런 것들도 모아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본격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이번 총선의 모토가 결국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었던 만큼 이제 좀 무너졌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이런 의회의 권력을 다시 한번 세우고 개혁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 이런 추미애 의원의 이야기가 굉장히 좀 호소력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22대 국회가 이제 개원을 하고 하면 이제 자기 이제 원구성이라는 걸 하게 될 것이고, 상임위원장도 뽑을 것이고, 국회의장단, 국회의장, 부의장 이렇게 선출을 하게 될 텐데, 추미애 이제 22대 국회의원의 차기 국회의장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향후에 이렇게 저렇게 얘기들이 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